자, 송작가 TV에서는 어느 방송보다도 이번 내란에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해 있고, 그렇죠. 그 내란의 수괴가 윤석열 이기는 하지만 그 실행의 수괴로는 전직 정보사 사령관 노상원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꾸준하게 펼쳐오고 있습니다. 근데 점점 마치 저희가 예언을 풀어나가는 것처럼 그 증거들이 짜맞춰지고 있거든요. 자, 롯데리아는 못 참습니다. 뭔 얘기인가 했는데 계엄을 하기 위해서 만나서 웃으면 안 되는데. 자, 일단 햄버거 먹고 시작하자라고 먹고 이러한 내란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왜 롯데리아인지도 제 나름대로 설명도 드릴게요. 이따가. 네. 자, 한번 기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관련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어느 한 식당에 모였다라고 저희가 어제 뉴스에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롯데리아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지난 1일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만나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지목된 장소가 다름 아닌 롯데리아였던 것으로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최근 이곳 CCTV 영상 등을 확보하면서 밝혀졌습니다. 이 정모 대령이 롯데리아에서 하달받은 계엄 관련 지시를 경찰에 상세히 진술을 한 건데요. 먼저 우선 햄버거를 먹고 이야기하자라고 하더니 노 전 사령관이 문 사령관에게 그 중앙선관위 정산 서버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너희들이 중앙선관위 전사실로 가면 된다. 라고 진술을 했고 햄버거를 기다리면서 노 전 사령관이 향후 있을 진급 인사 정보도 알려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심지어는 야 니네 장군 되는 거 내가 내년에 너 올려주고 그 다음 년에는 너 올려줄게. 별 달아줄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회유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현 정보사령관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해외 요원들, 불행 요원들 기록이 정보사에서 빠져나간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이 목이 날아갔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지만 노상원이가 무마를 해줬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사에 접근하면서 정보사 전현직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면서 얘네들의 인사 정보뿐만 아니라 인사 청탁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위치에 노상원은 있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노상원의 배우는 누구였겠느냐는 거야. 군 통수권자 아니면 국방장관도 이거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 군 통수권자 아니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뒤에 윤석열이나 김건희가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얘를 실제적인 하수인으로 부려먹었다는 거지. 근데 참 웃기는 게 그거야. 현직 군인이 왜 부정선거가 있었으며 그게 서버 안에 다 증거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확인해 줄 수 없는 이따위 음모론을 믿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해갖고 계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 계엄의 목표가 윤석열이 주장하는 부정선거였고 부정선거의 개입을 증거를 찾아내갖고 민주당을 박살낸 다음에 민주당을 박살내는 상황에서 다른 군이나 이제 일반적인 다른 군인들이나 또는 여기에 저항하는 시민들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특수공작을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방첩사를 시켜서 뭐 서버를 점령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거기에 대한 명령 지시를 내린 건 1단계고 그 1단계가 성공하면 2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따로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두 대령놈들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악질인 게 뭐냐면 얘네들이 내부에 있는 HID 요원들 명단을 선별을 해가지고 20명, 30명씩 그 명단을 민간인인 노상원한테 전달을 해줬다. 현역 군인의 명단을. 그 안에서 뽑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뽑았는데 뭘 받느냐? 공작 잘하는 놈의 기준으로 뭘 받느냐? 이게 또 희한합니다. 총을 잘 쏘거나 테러를 잘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어학 능력이 특출한 사람들을 뽑아서 선별을 했다는 거죠.
어학 능력.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다른 나라 말을 특출하게 잘하는 얘네들을 뽑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국내에서 하지만 마치 외국이나 외부 인사가 연루된 것처럼 또는 그러한 외국어가 통할 수 있는 상대를 공작을 하려고 했다는 거야. 공작을. 그래서 이것들을 1년 넘도록 이 둘이서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뽑아진 인원들을 전부 다 썼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명단이 따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차출을 했어요. 7명이란 말도 있고 15명이란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정보사령관이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대령한테 뽑은 명단을 가지고 정보사령관한테 계엄 전에 며칠 전에 전부 다 뽑아갖고 모종의 장소로 모집을 시켰기 때문에 정보사령관은 아니 이 명단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을 거야. 본인도 관리를 직접 안 하고 있는 기밀 사항인 건데 그걸 민간인인 노상원이 갖고 와서 얘네 뽑아가지고 어디 집결시켜라고 해놓고 거기에 은퇴한 애들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최소한 2개 이상의 별동대를 만들어갖고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얘네들이 하려고 했던 게 2차 작전인데 이 2차 작전의 목표가 이건 단순한 내란이 아니라 이 땅에서 북한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외세의 세력들을 끌어들여갖고 일종의 3차 대전을 만들려고 해서 전면전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야 국민들이 민주당 인사를 체포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일어날 반발을 그 명목으로 무마를 하려고 했었던 거야. 그러니까 1차가 됐으면 2차도 무조건 가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근데 2차의 내용이 사실상의 테러예요, 테러. 목표하고 있었던 게. 정치인 암살. 한동훈 이제 또 누가 됐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암살. 그거를 북한의 저기로 끌어들이면서 미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미군을 살해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화학 테러나 폭발 테러 같은 것들을 준비해갖고 일으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미리 준비해놓은, 그러니까 군인을 데리고 내부적으로 이러한 폭동을 일으킬 일종의 특공대를 조성을 해놓고 얘네들을 대기시키고 있었던 정황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된 게 천만다행인 거예요. 계엄이 있던 날 당일날 이 노상원은 국방부 장관의 관사에 가서 직접 김용현을 만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1시쯤 돼가지고, 그러니까 1시 10분이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노상원 관련한 폰 통화 기록이 또는 김영원 관련 통화 기록을 통해 갖고 이 둘이 통화한 시점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1시 막 넘어서 1시 뭐 4분쯤에 계엄안이 이제 해제가 된 상황에서 1시 10분경에 첫 번째 둘의 통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통화 내역까지도 박선원 의원이 폭로했는데 일단 대기를 해봐라는 거예요. 포기를 안 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1시 1분에 무효 가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포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란이 실패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란이 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이란이 시작될 건데 그걸 못 하게 된 거잖아. 그걸 못 하게 된 상황에서 대기를 타고 있었다는 거지. 왜? 김영현도 지금 이제 상황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4시간 이상을 연락이 안 됐다고요. 4시 이후에 통화를 하려고 했다. 이번에는 노상원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라고 김영현한테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하고 있었는데 4시쯤에 그때 김영현이 뭘 하고 있었다? 2차 계엄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벙커에서 지네들끼리 회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똑같이 이루어졌던 게 뭐다? 대령대에 있었던 계엄의 핵심 그 가담자들을 버스로 대통령실 앞에 있는 합참 벙커로 불러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끝났으면 올라오지 마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걔들을 모아가지고 끌어넣은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윤석열이는 왜 그걸 못 잡았어? 지금이라도 해. 막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었고, 지금 당장이라도 쳐들어가서 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한테 보냈는데, 현지에 나가 있는 지휘자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걸 뚫고 들어가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 거야. 그래서 현장 지휘관들이 참은 거예요. 만일 들어갔으면 실탄만 9,000발을 갖고 들어갔다고 하잖아. 9,000발을 쏘면, 그 밀집되어 있는 상황에서 해산을 하겠다고 9,000발을 쏘면 아마 5.18 때보다도 더 많은 민간인의 희생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거를 감안하겠다고 얘네들은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김건희가 전화를 돌리면서 예비역들한테 뭔가의 액션을 요구했다라고 치면 김건희가 마지막까지 이 노상원이 준비해놓은 테러부대, 폭파부대들을 움직여서 이거를 다시 계엄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시도를 김건희 측에서 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네. 윤석열 라인 안에는 노상원을 컨트롤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거기 있는 지시를 내리고 컨트롤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직까지 전혀 안 나와요. 방첩사나 이런 쪽에서 내려가서 현직 대령이나 중령들이 명령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있으나 직접적으로 이 사람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김영현 쪽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 노상원은 김건희의 말을 듣고 이 모든 테러라든지 이런 거를 준비해놨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선별한 7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이 인원에다가 자기가 뽑아 올린 예비역들을 섞어가지고 얘네들을 모처에다가 대기를 시키면서 2주 동안 활용할 양식이라든지 재원을 갖고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확 끝내는 게 아니라 한 2주 동안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와 같은 테러나 마타도를 하려고 하는 준비를 해놓고 있은 상태에서 아직도 어딘가에 대기 중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생각하고 경계를 풀게 되면, 김건희를 저 자리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 아직 노상원이 꽂아놨던 그 부대 2개일지 최소한 2개 이상으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2주 동안 암약해서 어딘가에서 지금 대기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이 애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저질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를 빨리 체포를 해야 되고, 김건희의 폰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누구한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고 전화질을 했는지를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엄의 수계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법적 조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전쟁의 신, 학살의 신 김명신이가 지금도 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위험이 있다니까. 이 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진짜로.